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좀 놓아야지. 이제 그만 신경 쓰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알고 계십니다. 이걸 버려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라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걷다가도 생각나고, TV 보다가도 생각납니다. 그럼 이렇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라고. 그럼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평생 고민한 끝에 찾아낸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의 정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가?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한가?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탓하는 태도부터 잘못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건 여러분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삶의 구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고, 머리 쓸 틈도 마음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생각이 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마음을 보는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진 게 아닙니다. 원래 무거웠던 마음을 이제야 보게 된 겁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 말고는 나를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뭐 하세요? 이 질문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젊을 때는 쉬웠습니다. 회사 다닙니다. 아이 키웁니다. 장사합니다.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집에 있습니다.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렇죠?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도 그만뒀고 자식도 다 컸고 예전의 역할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역할을 붙잡습니다. 자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꺼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집착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나를 설명할 다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붙잡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식 생각을 하십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며느리는 잘하고 있을까? 손주는 밥은 먹었을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전화도 하고 싶은데 너무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 전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응, 잘 지내. 짧은 대답에 마음이 서운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분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자식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증거,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확인. 그래서 자식의 선택이 곧 나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을 다니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결혼을 잘하면 내가 안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역할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응원이고 집착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로잡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정말 편해지고 싶으면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두 번째로 60대가 많이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과거를 자주 꺼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자주 꺼낼수록 지금의 나는 작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전에 과장이었어. 나는 젊었을 때 미인이었어. 우리 집은 예전에 잘 살았어. 이 말을 할 때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가려서 지금의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사셨습니다. 18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시간 동안 선생도 과거를 그리워하셨을 겁니다. 예전의 벼슬, 예전의 명예, 예전의 인정. 하지만 선생은 어느 순간 깨달으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선생은 유배지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드셨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농사를 가르치는 사람, 백성을 돌보는 사람. 과거를 버린 게 아닙니다. 과거는 그냥 두고 지금을 채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그냥 추억으로 두고 지금의 나에게 새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산책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손주와 노는 사람? 친구를 만나는 사람?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60대가 많이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돈도 벌고 역할도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만 먹었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동창회 가면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뭐 해? 그냥 집에 있지 뭐. 이 대답을 하고 나면 괜히 움츠러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노년의 불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미래가 아니라 남의 눈에서 시작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불안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증명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못 버릴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이유를 단 한 단어로 정리하셨습니다. 두려움.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걸 놓으면 나는 누구인가? 자식을 놓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과거를 놓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역할을 놓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불행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머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이 괴롭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더 불안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슬픕니까? 슬픕니다. 그런데 안 보면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리려고 애쓰지 말라. 네? 버리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생은 버리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바뀔 때 마음이 편해진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역할을 바꾸라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과거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 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의 역할을 새로 만들라는 겁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 예전의 나를 증명하는 사람, 오늘의 나를 즐기는 사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인정받으려는 사람,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루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생각이 나십니까? 그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8시, 저녁 6시,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만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일을 하십시오. 과거가 그리우십니까? 그럼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앨범을 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을 사십시오. 이게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와 지금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으나 성실하지 않은 날은 적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허락이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부모 모시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었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남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잘 지내고 있니? 그래, 잘 지내면 됐다.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괜찮다고 하면 믿어주십시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음악 듣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네 번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밥이 맛있었다. 오늘은 친구와 통화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것 말고는 나를 설명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식을 붙잡는 건
자식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과거를 붙잡는 건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설명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남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직 인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을 때 온다. 하지만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려고 애쓰지 말라. 대신 새로운 역할을 찾아라. 책임지는 사람에서 응원하는 사람으로, 돌보는 사람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증명하는 사람에서 그냥 있는 사람으로 역할이 바뀔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아직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두려운 것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기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자신으로 계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